금융특별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자쌤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고령화 시대, 100세 시대, 노후 준비, 은퇴 준비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저출산이 엄청나다고 하는데 0.6 이러잖아요. 앞으로 우리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 어떻게 될까요? 연금 가입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거 가입할지 막막하지 않으셨나요? 앞으로 금융특별시민에서 연금 종류 그리고 어떤 거 가입해야 나에게 유리할지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달 기사입니다. 은퇴 후 연금자산 미국은 9억, 한국은 5천만원. 야, 차이 너무 많이 나는데. 자, 미국의 연금 100만 장자, 100만 달러 이상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억 되겠네요. 4년 새에 2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은 연금 자산의 86%를 주식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연금 전문가들은 미국인이 은퇴할 때 최소 70만 달러 이상의 연금 자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70만 달러면 한 9억 정도 되겠네요. 야, 이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주식에 85% 정도 투자한다면 많이 올라갔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일단 미국인들이 은퇴할 때 최소 9억 이상 연금 자산을 가지고 은퇴한다는 점 너무나 부럽습니다. 미국의 퇴직연금 401k라고 하죠. 같은 경우에는 전액 소득공제에다가 비과세 혜택도 준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비교할 만한 것이 바로 아마 IRP나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 DC형 이런 같은 상품일 텐데 이런 상품의 세제 혜택은 해봐야 연봉이 5,500 이하인 분들은 16.5% 세액공제죠. 그거 초과하면 13.2%밖에 안 되죠. 물론 이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연금 탈 때 비과세도 아니고 진짜 연금소득세 이런 거 다 내는 상품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도 앞으로 연금 제도를 좀 많이 개선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미국에 은퇴할 때 9억 이상 연금을 가지고 은퇴한다는 게 참 부러울 따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재테크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우리가 돈을 벌지 못하는 시기가 왔을 때 잘 살 수 있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저희 채널 시청자님들 대부분 40, 50, 60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 연금에 신경 써야 합니다. 우리도 연금자산 9억이 될지 모르겠지만 9억의 버금가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연금 플랜을 짜가지고 알아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알아보시죠. 자, 그럼 연금의 종류 한번 알아볼까요? 앞서서 이야기한 세액공제해주는 연금 아시죠? 연금저축계좌, IRP, 퇴직연금 같은 연금 외에 우리가 스스로 가입할 수 있는 그 연금보험의 종류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비과세 연금이라고 하죠? 생명보험사에서 하는 연금들인데요. 이 연금들은 돈을 굴리는 방식에 따라서 3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은행의 금리를 따라가는 공시유열 연금이고요. 금리를 따라가 보니 수익이 좋지 않겠죠? 두 번째는 펀드의 수익률을 따라가는 그 유명한 변액연금입니다. 세 번째는 일정 조건 하에서 연금을 보정하는 최저보증형 연금입니다. 이 3가지 잘 기억하시고요. 각자 특징을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금 설명드리죠. 첫 번째 공시유형 연금은 보험사의 자산운용 수익률을 따라갑니다. 보험사의 수익률은 보통 은행금리를 따라 벗어나기 힘든데 저금리 시대에는 좋은 수익을 제공하기 힘들죠. 금리가 상승한다 해도 보통은 은행금리를 따라가기 힘들고 생명보험사는 요즘 3% 또는 그 이하라고 볼 수 있고요. 손해보험사는 그보다 훨씬 낮은 2% 내외입니다. 이런 연금은 저금리 시대에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수익이 낮다 보니 출시된 연금이 바로 두 번째 말씀드렸던 변액연금입니다. 변액연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변액연금은 펀드, 즉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같은 것에 펀드에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률을 올려주는 연금입니다. 그런데 이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고객이 직접 펀드를 선택해야 되고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그동안 그닥 좋지 않았다고 보이죠. 금리가 상승하면서 채권형 펀드의 수익률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칫 관리를 잘못하면 수익은커녕 손실을 보는 분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공시율은 이율이 너무 낮고 변액연금은 관리가 힘들고 이런 상황 끝에
고민 끝에 다음 세대 연금을 내놓은 상품이 바로 최저보증형 연금입니다. 이 최저보증연금은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중도 인출이나 해지할 경우에는 더 큰 페널티를 부과당하게 됩니다. 자, 이런 최저보증형 연금 구조를 가진 연금을 톤틴연금이라고 합니다. 이 톤틴연금은 완전히 새로 나온 건 아니고요. 옛날부터 존재했었습니다. 18세기 이미 이탈리아에서 개발된 연금 형태고요. 수익을 외부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정해두고 내부의 가입자들 중에서 조건을 달성한 분들에게는 연금을 많이 주고 달성을 못하면 오히려 페널티를 세게 주는 방식이라고 하죠. 이 페널티의 재원으로 연금 받은 분들에게 연금을 더 많이 주는 구조를 만든 것을 톤틴연금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톤틴연금을 가입할 경우에는 중간에 해지하거나 인출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반드시 연금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톤틴연금의 형태는 2014년에 우리나라에도 벌써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큰 이슈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생명보험사들은 연금 판매에 열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후 각 보험사별로 조금씩 이제 톤틴연금을 출시하긴 했지만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이 최저보증형 연금들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회사들이 단리 5%, 6%, 7% 진짜 엄청 높죠? 이런 식으로 이율을 최저보증하면서 연금시장 분위기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수익률을 가장 많이 주는 연금이 연금을 가장 많이 받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익률이 너무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연금들은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지급할지를 결정하는 지급률도 중요합니다. 아울러 받다가 사망했을 때 나오는 사망보증금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저보증형 연금을 선택할 때는 다양한 조건을 비교해보고 나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대기업 제품보다는 중소기업 제품들이 연금액이 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제품들이 다 그렇잖아요. 대기업 마크 달고 있으면 좀 비싸고 이런 것들은 다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4월, 5월이 되면 연금 지급률을 결정하는 경험생명표 변경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급률이 더 나빠질 것이고 연금액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 점 잘 생각하셔서 연금에 대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 댓글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